이제 곧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싶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아쉬워? 그러게, 한국을 안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케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넘치고 한국인들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는 너무 잘 맞아요. 혹자는 느리고 천천히 행동하는 게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냥 몇 시간을 날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화내면 쪼잔해 보일까봐, 화내면 내가 없어 보일까봐 그냥 애써 여유 있는 척, 자비로운 척을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많은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과 속모습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데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말고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된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형 음료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 말고도 수많은 다양한 나라들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당연히 해외로 파견 업무는 100%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직원들은 해외 파견 근무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해야 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에 파견되는 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른 체류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추가로 보너스 파견 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급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기는 하죠. 해당 국가 체류비와 함께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을 모두 챙긴다면 그 급여는 구글에서 일하는 것만큼 상당한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주거비나 각종 비용들을 모두 아낄 수 있고 게다가 추가 수당까지 받으니 해외에 1년만 다녀오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죠. 해외에 파견 다녀온 사람은 파견 후 새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외 파견 근무에 지원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치안이 안전하다고 보장된 한국 같은 나라는 인기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거주하기에 조금 불안한 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한국 같은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해외 근무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3대1의 경쟁에서 떨어지는 2명의 탈락자는 무작위로 제3의 다른 나라에 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참 골 때리는 게 해외 파견 근무에 지원하라고만 나올 뿐 국가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일단 해외 파견을 가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들을 모아서 어느 대륙으로 갈지만 정한 후 세부적인 국가는 추후 결정되는 시스템이고 대륙별 희망지 우선 반영 원칙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희망지를 적어서 내지만 모두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때문에 누군가는 무작위 추첨에 걸려 이상한 나라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살기 좋기로 소문난 한국 같은 나라에 파견 근무하면서 지내고 싶어도 어중간하게 갑자기 대만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로 갈 수 있어서 늘 해외 파견 근무는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번 눈치 싸움이 매우 치열해요. 여러 가지 변수들과 회사 내 들리는 소문들을 종합해 본 결과 왠지 이번에는 한국이 파견 근무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추측을 했고 저는 당당하게 아시아 국가 파견 희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겠다고 희망지를 적어냈었거든요. 하지만 저 말고도 2명의 경쟁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좌절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3나라 중에 한 곳에는 무조건 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떨어지면 그냥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운 좋게 그 3대1의 경쟁률을 뚫었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추첨 현장은 지금 기억해도 너무 짜릿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대했던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당연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지원을 했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기대 이상으로 환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사방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세상 같았다고 할까요? 정말 한국은 잊을 수 없는 나라가 틀림이 없어요. 우선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사회 분야 뉴스 소식들이었는데요. 제가 지내던 숙소를 쓰던 미국 사람이 자막 설정을 잘 해놔서 무슨 채널을 돌려도 영어 자막이 나와서 한국 TV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온 만큼 한국의 뉴스도 많이 챙겨보고는 했어요. 다른 나라 뉴스 소식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뉴스에서 너무나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일어난 폭행이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야깃거리들이 뉴스로 나오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앵커들의 표정은 심각하고 취재 나갔던 기자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마치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급하게 특파된 취재원들과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뉴스에 나올 수 있구나. 미국에서는 총기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뉴스에 나오지 않거든요. 매주 이번 주에는 몇 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고 몇 명이 죽고 다쳤다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집계된 수치를 말하며 그중에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만 한 문장으로 앵커가 웃고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기자들이 미국에 파견된다면 아마 한국 기자들은 취재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신세가 될 게 분명해요. 한국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작고 사소한 일들을 보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최소한 내가 밤거리를 걷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기습을 당해서 죽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느껴본 한국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쾌적해요. 일단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될 정도로 사람들은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번화한 시내를 걷다가 유난히 화가 나 보이는 모습의 흑인들을 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한국에서의 삶은 안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요. 거지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가 쫓아오는 불상사를 겪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느낌을 아시나요? 텐트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보는 홈리스들이 있는 거리도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뉴스에서 왜 폭행 사건을 보도하고 그것을 집중 취재하고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마음 아파하는 일은 정말 한국에서는 큰일입니다. 총기 사고가 발생해도 몇 건 발생했고 몇 명이 죽거나 다쳤는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이고 저는 이런 한국의 분위기를 너무나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안전에 대한 욕구는 기본 중에 기본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너무나 쉽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근무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일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전화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목감기가 너무나 심하게 걸려서 정상적인 일 처리를 할 수 없을 지경에 도달했고 결국 병원에 가야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응급실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뒤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으며 의사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고 처방전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308를 지불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던 그 허무하고 황당한 그 감정 말이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허망한 감정을 느껴볼 사람들이 아니죠. 한국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들도 너무나 쉽게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받을 수 있고 한국 의사들은 미국의 의사들과 다르게 더 친절하고 더 세심하게 진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의사와 보통 20-30마디씩 나누고 오고는 하죠. 한국의 의사들은 대부분 영어가 매우 유창합니다. 어쩌면 미국인들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우 수준 높은 의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 아닌가요? 미국의 의사들은 말 한마디당 $100씩 돈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 투어를 오기도 할까요? 그 정도로 한국의 병원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제가 지불한 돈의 가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눈앞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고 결국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었는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매우 길지만 제가 핵심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에서는 수많은 의료보험 회사와 수많은 병원들이 각각 자신들의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때문에 병원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 제출해야 되는 영수증 등 수백만 가지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통합의료보험 시스템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모든 서류와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모든 병원에서 너무나 간편하고 쉽게 그리고 싸게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이었죠. 한때 한국도 구축해놓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어서 처음에는 미국식의 의료보험 체계를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료 체계를 보고
한국만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구축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정말 기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심심하지 않겠나요? 미국인들이 필수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그 운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국에서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한국 정식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갔고 제가 있는 1년 동안 그 국제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합법적인 국제 운전면허증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 면허증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매우 쉬웠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곧바로 한국 면허증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관공서에 방문한 지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이런 비치 속도의 일처리를 해준 그 미국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최종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이로 된 면허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애타는 마음에 다시 관공서를 찾았지만 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누락된 것 같다며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던 그 미국인 직원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 면허증을 나한테 지금 교부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하였지만 이미 우편으로 받겠다고 서명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했던 그 미국 방식의 일처리가 떠오르며 한국은 관공서가 갖추고 있는 일처리 속도나 서비스의 품질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신나게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다녔지만 막상 제가 살아본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면 보통 4대의 자동차가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면 한 대의 차를 보유한다고 해요. 미국이 부자 나라서 1인당 차 한 대씩이고 한국이 가난해서 4명당 차가 한 대씩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만큼 차량이 없어도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편리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차가 많은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작으니 도심권밖에 없는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구축해놓은 획기적인 대중교통 노선들과 환승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입니다. 워낙에 촘촘하게 대중교통망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인 서울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다면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 끝에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대중교통으로 닿을 수 있어요. 그것도 환승 시스템을 이용해서 말이죠. 교통카드만 있다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교통수단별 요금 책정이 아닌 거리별 요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적은 비용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없으면 발이 묶이고 어디 외출도 할 수 없는 사람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과는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동차 없이도 근처의 마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오는 게 가능했습니다. 생활 관련해서도 한국이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지역에 대형마트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의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던지 물건을 사러 가는데 아무런 고민도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도 너무나 한국적인 생각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불공정한 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차량을 운행하다가 나의 사소한 과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경찰에게 단속되어 1시간 이상 낭비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강압적인지 단속을 당하는 내내 진땀을 빼야 했던 경험 말이에요.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의 묵살당했던 경험들 말이에요. 다시는 운전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미국의 교통단속 시스템에 질려버렸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운전해서 이동해야 하는 미국인들의 숙명이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동료가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며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위반한 내용과 일시, 장소, 그리고 사진까지 완벽하게 반박할 수 없도록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위반한 것을 증명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물론 과태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최소한 억울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요구해도
내 눈이 증거라는 미국 경찰과 말다툼할 필요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만인 한국의 교통단속 시스템 또한 너무나 기발한 한국인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미국과의 작은 차이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더 옳은 것 같아 보이고 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마음에 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제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작은 차이 하나로 좋은 만족감을 주냐, 아니면 기분 나쁜 불쾌함을 주냐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기분 좋은 만족을 주는 쪽으로 모든 서비스나 형태들이 발전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 해야 한다는 필요성 말이에요. 한국어는 제가 꼭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 역시 우수한 문자 체계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은 독창성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해요. 한글의 글자 모양은 입 모양이나 발음 모양을 본떠 만들어서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인 제 귀에 한국어 소리는 너무 듣기 좋아요.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경력을 살려서 한국으로 이직을 하던지 한국에 장기 파견을 갈 수 있는 직업을 골라서 변신을 시도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의 좋은 점 중 일부입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한국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